자,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보든지 모의고사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정책만 나왔다면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항상 단기효과, 장기효가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는 뭐? 단기는 수요, 장기는 공급. 항상 연결하세요. 기계적으로 단기가 나왔다. 아, 수요를 움직이는구나. 장기가 나왔다. 공급을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단기는 수요, 장기는 공급을 늘 떠올리시면서 책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요, 212페이지 네모 4번 토지은행 대주입니다. 다른 말로 토지 비축 제도가 되겠는데 얘는 쉬워요. 그러면 먼저 의의부터 보시면 토지은행 제도란, 제가 네 줄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 공공주체 누가 괄호 밑줄, 괄호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괄호가 뭡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여러분들 LH공사 아시죠? 예. 그러니까 항상 토지은행은 누가 하더라? LH공사. 그러면 토지은행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틀린 말입니다. 최근에 나왔거든요. 지자체가 아니고 누가?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출시되었고요. 그러니까 공공주체가 LH공사가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미개발된 토지를 미리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구입하는 것이 바로 토지은행입니다. 대량 구입해서 비축하고 있다가 장래에 이를 되팔거나 또는 공공시설 용지로 공급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이는 정부의 밑줄입니다. 직접 개입 밑줄. 직접 개입. 정부가 직접 사고 파는 거니까 직접 개입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직접 개입도 중요하고 간접 개입도 중요한데 간접 개입은 예쁜 여자. 무슨 보조개? 금보조개. 기억나시죠? 금보조개 아니면 금융, 보조금, 조세, 개발부담금. 그러니까 간접 개입이고요. 요거 빼고 대부분 나머지가 모두가 직접 개입이라고 했습니다. 토지은행은 직접 사고 판다, 직접 개입입니다. 자, 2번, 3번 어려운 말 없습니다. 확인합니다. 장점. 장점은요, 자, 대량의 토지를 싸게 매입하니까 1번, 개인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을 수가 있고요.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죠. 자, 2번은요, 출제된 지문인데요. 자, 토지은행은 싸게 사는 거잖아요. 싸게 매입하기 때문에 첫 줄 끝에 보시면 밑줄 아세요. 토지 수용보다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다. 자, 수용보다는 재산권 침해가 적대요. 그러니까 결국 토지은은요, 수용이 아니고 매입하는 거죠. 당연히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보다는 침해가 적다라고 봐야 됩니다. 과거 시험은요, 수용보다 침해가 크다 틀린 말입니다. 침해 정도가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3번요. 자, 밑줄 아세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 밑줄. 개발이익을 저절로 환수가 됩니다. 자, 단점 보게 되면 아무리 싸게 산다 하더라도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 들어가죠. 재정이 부담이 되고요. 다음에 2번. 적절한 투기 방지책이 없다면요, 주변 지역 땅값 오르겠죠. 해서 주변의 집가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고. 3번요. 자, 토지를 매입했어요. 다음에 관리하고 있다가 되팔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밑줄입니다. 관리상 문제 밑줄. 관리가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장단점은 어려운 말 없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4번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공공토지비축법률. 이 법률은요, 200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은요, 자, 볼까요? 항상 우리나라 법은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면 법, 영, 규칙을 전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여지껏 나온 적이 없어. 뭐만 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은 누가 운영하더라? LH공사. 얘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법, 영, 규칙까지 보려면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네모 5번부터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포 공부하시면 다 공부하는 단어들이거든요. 5번 토지 적성평가, 6번 선매제도, 7번 거래신고제도 등등등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몇 번까지? 16번까지요.
학교론적인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2차관 공부하시면 다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중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참고로 우리 책은요 친절하게 군데군데 밑줄 되어 있죠. 밑줄. 예. 그래서 중요 문장이나 단어는요 밑줄 되어 있는데 거기다 힘을 조금만 주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18페이지 17번 토지공개념. 17번 앞에다가 X 하세요. 보지 마세요. 안 봐도 여러분들 학기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토지공개념. 자, 토지공개념은요 언제? 과거에 1990년. 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토지공개념이 시작된 것이 바로 1990년도 노태우 정부 당시입니다. 그때부터 김영삼 정부 때까지 IMF 터지기 전까지입니다. 한 7, 8년 동안요. 그때까지는 얘가 엄청나게 먹혔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행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17번은 X 했죠.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포인트 2개 있죠. 포인트 2개. 자, 첫 번째 포인트 제목이 뭡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제도. 여기다가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자,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 몇 개입니까? 4개를 묶어줘요. 요것만큼은 눈에 힘을 주세요. 출제가 엄청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번 개발권 양도제 TDR, 다음에 2번 택지 소유 상한제도, 3번 토지 초과 이득세, 다음에 4번 종합토지세, 공한지세, 재개발 부담금제. 이런 것들은요 일단은 항상 단어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최근에 엄청 많이 물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는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종류가 무진장 많거든요. 얘는 안 봐도 괜찮아. 왜? 시행 안 되는 것만 알아버리면 나머지 다 되고 있는 거니까. 되시겠죠? 그래서 숫자가 적은 거,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걸 물으니까 얘만 확실히 단어 기억하시면 문제가 다 풀려버리거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21페이지요. 제3절 주택정책은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토지정책보다 더 중요합니다. 출제가 항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주택정책 목표 네모 1번 앞에다가 X 쳐다보지도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예. 네모 2번 주택정책 내용 네모 2번도 앞에다가 X 보지 마요. 예. 시간 낭비야. 절대 안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 2번 구매력 강화 정책 2번 목차 처출이 있죠. 이것도 X 보지 마세요. 이 시간에 딴 걸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3번 있죠. 표가 나오잖아요. 얘는요 참고로 읽어봐 주시고 참고로.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223페이지 네모 3번이 있죠. 임대주택 정책에서 문제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도 문제가 무조건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요 임대주택 정책은 큰 목차가 3개 정도인데요. 목차부터 먼저 볼게요. 1번 임대료 교제 정책 한 장 넘어가요. 목차 2번 임대료 보조 정책 225페이지죠. 또 한 장 넘겼어. 2장 넘겨요. 2장 넘기니까 228페이지 3번 공공임대주택 정책 3가지입니다. 자, 먼저 임대료 규제, 두 번째 임대료 보조, 세 번째 공공임대주택. 이 3가지는요. 자,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정리가 됩니다. 버릴 건 버리고요. 얘만 보게 되면 여기 다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먼저 1번요. 임대료 규제입니다. 자, 임대료 규제는요. 자, 책의 내용도 분량이 꽤 많은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핵심 키워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먼저 강의 노트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책 읽어보시면요. 단어가 쉽게 들어와요. 자, 강의 노트 보세요.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자, 임대료 규제 있죠. 자, 우리가 공부하는 임대료 규제 또는 가격 규제는요. 한 줄 내려가서 최고 가격 규제라고 나옵니다. 바로 최고 가격 규제예요. 무슨 말이죠? 항상 앞에 뭐가 붙어? 최고자가 붙어요.
최고 가격 규제이다.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최저임금제 들어봤죠? 원래 9,860원인가요? 최저임금제가. 그때는 최저가 붙는데 얘는요 최고가 붙어. 최고. 그러면 최고가 붙는 것들을 예시를 들게 되면 어떻게 나있죠? 최고이자율. 들어보셨죠? 다음에 최고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도 최고자가 붙습니다. 또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 자, 이런 단어들이 모두가 뭘 말한다? 최고 규제, 최고 규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죠?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얘가 시험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알기는 최고 이전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는 기본적인 그림이 필요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그 왼쪽에 약간 여백이 있죠. 그 여백에다가 요 그래프 하나만 그려주면 돼요. 이런 그래프. 어려운 그래프 아닙니다. 이렇게. 얘만 그려주면 돼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여기서 시장 원리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균형가격, 균형량입니다. 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은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최고 이자율이다. 예를 볼까요? 최고 이자율. 예를 들면 어느 서민 가게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 300만 원. 자, 집돈은 서민층에서 돈 300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민은 집도 없어. 예. 돈도 없어. 예. 그러니까 막막합니다. 은행 가면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담보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 찾아가죠? 사채업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수요자가 누구지? 채무자. 돈 빌릴 사람입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얘는 필기 안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돈이 급하니까 은행의 문턱을 놓고 하니까 누굴 찾아가더라? 공급자. 사채업자. 사채업자. 그럼 이때 요놈들이 악덕이 많잖아. 찾아오면 전부 다 입장이 급한 걸 알고요. 이때 돈 빌려주면서 이자를 엄청 세게 때려버리잖아. 그래서 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서로 결정되는 이 시장 이자가요. 너무 높아, 너무 높아요. 그래서 기사 보시죠. 100만 원 빌려주니까 10달만에 돈 1000만 원 넘어가더라. 이자 포함해가지고. 그런 기사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가만히 맡겨두게 되면요. 이때 이자가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부가 개입합니다. 규제합니다. 여기에서 이자는 니네 마음대로 받지 마. 받지 마.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요. 이만큼만 받아요. 최고로 이렇게 최고로 받으라고 규제합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현재 법정 최고 이자가 얼마까지죠? 주로 20%. 연 20%입니다. 보통 OK 저축은행 등등에서요. 그런 쪽에서도 19.9%이기 때문에 20% 초과 못하잖아요. 하면 걸리거든요. 이제 그림 이해하셨죠? 그럼 결국 자 그림 보기 이해합니다. 최고 규제는요. 시장 원리보다 높게 설정합니까? 낮게 설정합니까? 낮게. 네, 낮게. 나왔죠? 여기다가. 따라서 균형가격보다 네모되어 있어요. 네모. 어떻게? 낮게 설정합니다. 낮게 설정합니다. 이때 목적은요. 자, 이 그림 보시면서 결국 이자를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최고로. 그럼 얘는요. 소비자 보호가 목적입니까? 생산자 보호가 목적입니까? 예, 소비자 보호.
따라서 소비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앞으로 최고자가 붙어. 최고자가 붙는 것은 시장이 너무 턱없이 높으니까 정부가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누구를 보호한다? 소비자 보호, 임차인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요, 얘를 통해서 이해했으니까 얘는 이제 패스합니다. 왜? 우리 시험은요,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가 나오니까. 지금부터 이 그림 그대로 보시면서요, 이제 임대료 규제를 설명드릴게요. 임대료 규제. 자, 그럼 다시. 자, 수요자게 되면 수요자가 임차인이 임차인. 임차인이 되고요. 그럼 공급자는요, 집주인이죠. 임대인. 예를 들면 임대인은 항상 임대하게 되면요, 무조건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두게 되면요, 여기서 결정되는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을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개입해서 임대료 너네 마음대로 이렇게 받지 말고. 왜? 너무 높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임대료를. 이렇게 규제합니다. 임대료 규제. 그러니까 임대료는요, 최고로 이만큼만 받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임대료 규제도 시장 원리보다 높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합니다. 똑같잖아. 임차인 보호가 목적입니다. 만약, 자, 추가로 메모합니다. 강의 노트에다가 이렇게 또 메모하세요. 낮게 설정하죠. 네? 낮게 설정하잖아. 그러나 시험이 잘 나와요. 만약 if 만약 높게 설정한다면, 높게 설정. 어떻게 높게 설정한대? 한번 보세요. 이건 보고. 자, 임대료 시장 원리보다 낮게 설정하는 최고로 이만큼 받으라고. 만약에 정부가요, 높게 설정합니다. 정부가 높게 규제합니다. 이렇게 너무 높게 규제하면요, 이것도 비싼데 정부가 미쳤잖아요. 이것도 비싼데 높게 규제하면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거는요, 규제 하나만 하지. 이럴 때는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게 규제하면요, 규제 하나만 하나 땡땡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원래 아시겠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임대료 규제만 나왔다면, 자, 불러주세요. 원칙은 높게 설정, 낮게 설정. 낮게 설정. 거꾸로 높게 설정하면 규제 하나만 하나.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되시겠죠? 기본 원리 따라오셨습니다. 이 그림을요, 분양가도 마찬가지라. 분양가가 너무 비싸니까 정부가 분양가를 최고로 이만큼 분양가 규제, 낮게 설정하지. 그럼 높게 설정하면 하나만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임대료 규제건 분양가 규제건 원리가 이 그림은 똑같습니다. 어려운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을 알았으니까 여기까지 책 보고 확인 책을 봅니다. 자, 책을 보시면요. 223페이지. 1번 의. 자, 의 보니까 동그라미 1번도 있고 2번도 있죠. 자, 2번 봅니다. 2번 보게 되면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밑줄 하세요. 교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한다. 밑줄. 낮은 동그라미 낮게 설정한대. 낮게 설정. 다음에 자, 한 줄 내려가 파란 문장 두 줄이 있죠. 예. 이것도 자, 빈출입니다. 모두 밑줄 하세요. 만일 교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높은 동그라미. 높은 동그라미. 높게 설정하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분되시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괄호 2번요, 효과. 자, 효과는요, 1번 단기 효과, 2번 장기 효과. 자, 또 단기와 장기가 나왔네요. 한번 단기, 장기를 수요와 공급으로 연결하자. 단기는 뭐라고 했다? 수요. 장기는 뭐지?
공급. 항상 떠올리면요, 여러분들이 해석이 수월해집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요, 다시 강의 노트 봅니다.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세요. 요 그림 봅니다. 그림. 요 그림 쉬운 그림이죠. 그러면 이제, 임대료 효과는요, 딱 두 가지지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메모되어 있죠. 1번, 2번, 3번 메모되어 있죠. 이렇게. 강요도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각각 1번 네모. 너무너무 중요해. 얘도 네모 1번. 너무너무 중요해. 이런 것들을 절대 놓지 마세요.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들입니다. 뭡니다. 다시. 자,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임대료를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이렇게 낮게 설정하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요, 요 빨간 갭만큼은요, 누가 한쪽이 손해보잖아. 그럼 요 빨간 갭만큼은요, 임대인이 이만큼 손해보잖아요. 예. 이만큼 적게 받으니까. 그러면요, 임대는 이만큼 손해보고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예, 줄입니다. 자, 낮게 설정하니까 임대는요, 이만큼 손해보니까 공급은 요거밖에 안 되네. 공급 요거밖에 안 돼요. 공급이 부족합니다. 네, 공급 부족. 중요합니다. 공급 부족입니다. 두 번째. 다시 그래프 보세요. 자, 임대는요, 빨간 갭만큼, 요 갭만큼 손해본다고 했잖아. 손해보고 투자를 증가시킨다, 투자를 기피한다. 기피하지, 2번. 임대주택에 투자를 기피합니다. 세 번째. 자, 다시 그림 봅니다. 임대는요, 요거만큼 손해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임대를 요거밖에 못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그러면 임차인이 이제, 자, 살다 보면 임대인이 요거밖에 못 받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임대사기간 끝나면 방 빼주세요. 방 빼러 갑니다. 왜? 요거밖에 못 받을 바에야 우리 아들 공부방이나 줄래. 용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재미가 없잖아요. 용도 전환입니다. 네 번째. 자, 결국 임대료 규제면요, 임대료를 요것밖에 못 받아. 재미가 없잖아요. 요것밖에 못 받으면요, 만약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요, 임대 질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지겠지. 질적 저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그래서 이건 다 암기할 내용이 아니고 그래프만 봐도 쉽게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주된 내용들입니다. 다시 임차인은 임차인. 자, 정부가 임대료를 낮게 설정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임대료가 비싸다, 싸다? 싸다. 임차인은 좋아요, 싫어요? 얼마나 좋아요? 싸니까. 임차인은요, 얼마나 좋습니까? 싸니까 막 서로 막 임차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요가 이따만큼 많네. 수요가 이따만큼 많아. 이만큼 수요가 많아. 공급은 부족한데, 자, 싸니까 수요가 이따만큼 많습니다. 뭐지? 초과 수요. 초과 수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 그래프 보시면서 공급은 많다, 적다? 공급은 적죠? 공급은 적어. 수요가 많다, 적다? 이따만큼 많아요. 방은 적은데 수요가 많잖아요. 이사 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동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이동 저하입니다. 이사가 어려집니다. 이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이동이 저하됩니다. 그러면 공급은 부족해요. 수요가 이따만큼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막 돌아다녀 보니까 방이 없는데 운 좋게 방을 구해서
방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방 달라고 하니까 임대는요, 이 방 못 주겠대요. 왜요? 임대로 요것밖에 못 받으니까 자기한테 공부방 주겠대요.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요. 그러면 정부가 규제하니까 계약서는 얘만 쓰자. 요만큼만. 그래서 그 대신에 내가 이만큼 웃돈 줄게. 웃돈. 프리미엄 피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이렇게 쓰고 웃돈 주겠대. 프리미엄. 그럼 임대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이런 시장이 무슨 시장? 암시장. 예.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래프 딱 그려놓고 낮게 설정, 높게 설정. 낮게 설정할 때 임대인의 입장, 임차인의 입장. 그러면 공부가 다 끝난 거고. 요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설명한 것이 우리 교재는 페이지가 분량이 많습니다. 자, 한 번 더 책을 보기 전에요. 자, 지금부터 요 내용들을 한번 크게 한번 보세요. 자, 좋은 게 많은지 나쁜 게 많은지. 공급이 부족합니다. 좋은 거 아니지. 투자를 깊이 해요. 용도를 바꾸려고 해요. 질이 떨어져. 다 좋은 게 없잖아. 네. 그리고 수요가 넘치는데 이사가 어려워져. 암시 형성이 돼. 이거 전부 다 덕보다 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 정부가 시장 원리를 딱 깨가지고 일방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선 딱 꺼버리고 임대로 요것만 절대 초과해서 받지 마 해버리면요. 나쁜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규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임대료는요. 가능한 시장 원리에 맡겨두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규제는요. 어떨 때 현 정부가 규제한 적 없어요. 이런 규제는 언제?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가 전쟁 터지면서 한참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가 이겁니다.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이때는 막 공급은 막 앞으로 다 지금 부서지고 수요가 많잖아요. 이럴 때만 이게 너무 높아지거든. 그럴 때 선을 딱 꺼버리는 거야. 정부가 극단적일 때. 이때는 통하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요. 극단적일 때 통하는 거지. 함부로 못합니다. 왜? 나쁜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 원리만 아시고요. 그래서 가능한 정부는요. 이런 규제를 하면 시장의 흐름을 깨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규제 못하고 뭘 하지? 대신에 얘들한테 임대료 보조금, 목차 입원인데 보조금도 주고 또 공급이 부족하니까 뭐지? 공공 임대료를 지어서 공급해주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되시겠죠?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책을 보고 확인합니다.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면 224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1번 단기 효과는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그러면요. 1번만 보시면 돼요. 1번. 1번 보시면요. 첫 줄 끝에 보시면 초과 수요 밑줄, 초과 수요 밑줄. 그러면 다 떠올 거에 다 적어드렸으니까. 2번 내려가 장기 효과. 장기 효과는요.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1번. 첫 줄 끝에 보시면요. 공급이 많이 감소, 공급 감소, 공급 부족입니다. 2번은요. 2번. 자, 끝에 보시면 투자하는 것을 기피한다. 투자 기피 밑줄 하시고. 투자 기피. 3번요. 3번은요. 첫 줄 보시면 개전 임대주택은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 용도 전환 밑줄. 용도 전환. 다음에 4번은요. 4번. 첫 줄 끝에 보시면 질이 저하된다. 질이 저하. 질적 저하 밑줄 하시고. 5번 보시면 5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괄호 있죠. 괄호 밑줄 하세요. 암시장 가격 밑줄.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전부 다 객관식에서 추출한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목차 2번 볼까요? 2번요. 2번 보게 되면 임대료 보조. 자, 우리나라는 이 보조금 정책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3번 효과, 4번 수요측 보조와 공급측 보조이다. 그러면 3번, 4번을 집중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4번부터 먼저 봐요. 4번.
자, 보조금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반괄호 1번 수요자 보조 또는 소비자 보조가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괄호 2번 공급자 보조, 생산자 보조이다. 그러면 1번, 2번이 뭡니까? 우리는 주로 뭐가 많죠? 소비자 보조, 수요자 보조가 많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정부가 보조금 주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임차인에게 보조금 준다. 수요자 보조가 되고요. 반면에 오른쪽 목차 2번 공급자 보조는요. 이때 공급자가 누구 말하죠?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을 짓게 되면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 이때 정부가 보조금 팍팍 사주거든요. 생산자 보조는요. 임대인이 아닙니다. 건물주가 아니에요. 누구? LH공사가 공공주택을 짓게 되면 정부가 보조금 주는 경우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조금은 주로 일반적으로 1번이 많죠. 수요자 보조가 많습니다. 수요자 보조. 그럼 수요자 보조하게 되면요. 책을 보게 되면 오른쪽 페이지 표가 보이죠. 표를 보시면요. 왼쪽은 소득 보조고 오른쪽은 가격 보조이다. 소득 보조는 괄호 현금 보조가 되고요. 오른쪽 가격 보조는 집세 보조가 된다. 해서 얘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정리하고 책을 볼게요. 그러니까 강의 노트를 먼저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를 봅니다. 임대료 보조. 그래서 괄호 소비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가 있는데 주로 소비자 보조를 중심으로 봅니다. 소비자 보조는 누구 말이에요? 서민들에게 임차인에게 보조금 준대. 그래서 이제 강의 더 보게 되면 종류하고 효가 있죠. 1번 종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예요. 그러면 가격 보조는 정부가 집세 보태주는 거, 집세 보조가 돼요. 집세 보조. 소득 보조는요, 정부가 현금 보태준데 현금 보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은요, 집세 보조, 현금 보조 하나가 안 나옵니다. 그들은 뭐지? 가격 보조, 소득 보조. 요 단어가 주체가 돼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임차인에게 집 없는 서민들에게 가구당 보조금을 20만 원씩 쏘겠대요. 근데 정부가 쏘는 거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2년 전인가 코로나 때 한참일 때 정부가 1차 지원금 소상공인들 보상금 지불했잖아요. 그때 2년 전 5월 말인가 제가 600만 원 받았거든요. 공돈. 우와, 기분 좋더라고요. 그냥 600만 원 통에 딱 꼽아줘 봐요. 그 돈 갖고 말르지 그냥.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어쨌건 600이니까 너무 큰 돈이었지만은 20만 원도 얼마나 큰 겁니까? 보조금 매달마다 받게 되면. 자, 그러면요. 정부가 집세를 보태주건 현금을 주든지 세대마다 20만 원씩 준다고 가정해봐요. 20만 원씩 쏜대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보조금 받을 입장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정부가 20만 원 주겠다면 집세 보태 받을래요? 현금 받을래요? 들어보셨죠? 예, 다 같이 뭘 받겠다? 현금 받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받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누구나 현금 받기를 좋아합니다.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얘를 좋아해요. 현금을. 그러니까 땡땡 나왔지. 네모 되겠습니까? 네모를 쓰면서 메꾸자 말입니다. 소비자는 현금 좋아해요. 따라서 소비자는 좋아한다. 소비자의 효용이 우월합니다. 소비자는 현금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요. 소득 보조는 소비자 효용이 감소된다. X 틀린 말이지. 현금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자, 그럼 다시 여러분이 현금 받았어요. 20만 원. 현금 받았습니다. 그럼 현금 다 갖고 있다가 집세 내일 날짜 있잖아요. 그때까지 가만히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중간에 다 써버립니까? 다 써버리죠. 저라고 해도
순대 사 먹고 소주 사 마시고 다 사 먹고 없겠습니다. 결국 뭡니까? 현금 보조를 주게 되면 소비자가 좋아하기는 한데 딴 데 다 세어버려. 소주 마시고 떡볶이 사 먹고. 그러니까 제 목적을 달성을 못해. 소비자는 현금을 좋아하지만요. 정부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정부는 안 좋아해. 돈이 다 세어버리니까. 딴 데 써버리니까. 그 정부는요. 현금 주는 것보다 집세 보장을 더 좋아합니다. 돈이 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지? 뇌물을 쓰자. 정책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공부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이때 보조금 20만 원 주는데 현금 주는 건 그대로 현금 봉투를 주면 돼요. 현금. 그런데 어떻게 가격보다 지수는 어떻게 줍니까? 지수는요. 이때는 이제 화살표 되어 있죠. 쿠폰 방식입니다. 백화점에 상품권이 있죠. 또는 식당에 식권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쿠폰으로 지급한다. 쿠폰 방식. 쿠폰.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다가 쿠폰 방식, 이 쿠폰 방식을 다른 말로 바우처. 바우처는 뭐야? 쿠폰식입니다. 쿠폰식. 그래서 얘를 이제 다른 말로 괄호 되어 있죠. 괄호. 쓰자. 주택 바우처 제도가 돼요. 주택 바우처 제도이다. 반복합니다. 주택 바우처만 나왔다면 뭐지? 현금이다, 쿠폰이다, 쿠폰이다, 쿠폰. 바우처만 나왔다면 가격 보조다, 소득 보조다? 가격 보조. 얘는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안 됐거든요. 2014년 말,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쿠폰 방식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도입이 됐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는요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는 좀 전에 4개 묶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택 바우처는요 시행되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종류 보았습니다. 교재 확인, 교재. 자 교재는요 227페이지 표를 봅니다. 왼쪽 소득 보조는 현금 보조다. 이제 단어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세 칸에서 세 번째 칸이 효가 한 줄 되어 있죠. 요 밑줄 아세요?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우월하다 밑줄. 다음에 오른쪽 가격 보조는 집세 보조인데요. 개념 보게 되면 두 줄 있죠. 두 번째 줄을 밑줄 아세요? 주택 바우처는 쿠폰 지급 밑줄. 쿠폰 방식입니다. 세 번째 칸, 효과도 두 줄 있죠. 첫 줄만 밑줄 아세요? 첫 줄, 주택의 정책적 목표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우월하다 밑줄 아시고요. 자, 다음에 왼쪽 페이지 보세요. 왼쪽 페이지 보시면, 왼쪽 페이지. 자, 올라가서 걸어서 한번 효과. 1번 단기, 2번 장기. 감 잡히죠? 단기는 뭐지? 수요. 장기는 뭐지? 공급. 예. 그럼 일단 효과는요. 먼저 교재 보고 강의 노트 설명을 드린 다음에 책을 바로 정리했습니다. 강의 노트 보세요. 효과. 자, 정부가 보조금 지급합니다. 자, 이때 보조금이 현금이면 소득 보조, 집세 버텨주면 가격 보조가 돼요. 그럼 당연히 보조금 지급하게 되면 보조금 받는 만큼 자, 이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겠네. 그렇잖아요.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그만큼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요. 그것만큼 임대료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임대료가 상승하죠. 근데 다음에 화살표 네모 되세요? 괄호 되세요? 네모. 얘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연결합니다. 임대료가 상승하는 만큼 공급은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예, 증가. 공급 증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급이 자꾸 늘어나면요. 올라갔던 인도료가 다시 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지. 인도료 하락이. 이대로. 그러면서 구분합니다. 공급은 뭐지? 장기. 공급은 장기. 공급 앞에 거는 모두가 단기다, 단기. 그래서 단기는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고. 따라서 단기는 수요가 증가되고, 장기는 공급이 증가되고요. 단기는 인도료가 상승하고, 장기는 인도료가 하락하고. 그래서 항상 수요와 공급은 단기, 장기로 꼭 돌리는데, 가장 힘이 잘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도료 보자만 딱 나타나면 이해 없습니다. 무조건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공급 감소는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공급 증가입니다. 여기까지가 인도료 효과입니다.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요. 그래서 3번 효과. 효과는요. 1번 단기는요. 땡땡 밑줄 하세요. 수요 증가 밑줄. 적어 들었습니다. 수요 증가 밑줄. 동그라미 2번. 장기는요. 공급 증가. 공급 증가는 동그라미. 공급 증가 동그라미. 왜? 그건 죽는 단어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합니다. 자, 이상으로 보조금 마치겠고요.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자, 3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인데요. 공공임대주택. 자, 얘는요. 시간상 공공임대주택은 제가 따로 3월달 다음 과정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일단 체크하자면요. 또 2번, 3번 있죠. 2번은 단기, 3번은 장기 나오잖아. 그럼 감 잡히죠? 단기는 뭐지?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229페이지. 목차 2번 있죠? 공공임대주택. 여기다가 별표하세요. 왜냐? 최근 시험은요. 이것만 자꾸 묻더라고요. 최근 포인트입니다. 최근 논점은 얘를 확실히 알자. 그래서 3월 되면 얘를 제가 따로 전부 다 충분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공공주택은 다음 과정에서 보도록 하고요. 230페이지. 네모 4번. 분양주택. 먼저 1번. 분양가 교제약. 분양가 교제약. 자, 실판 볼까요? 이거. 나왔네. 분양가 교제약. 그럼 자, 보세요. 분양가 교제도 최고자가 붙는데 다시 이 그림 보시면서. 그러면 네모사 바꿔주면 되겠네요. 수요자는 누굽니까? 일반 소비자고요. 공급자는 뭐지? 건설회사. 건설회사가 아파트 짓잖아요. 얘들을 가만히 맡겨두게 되면요. 요놈들이 너무 비싸게 받아. 분양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비싸요. 정부가 개입해서 적어도 국민주택 규모급 서민용 아파트라면 네 마음대로 받지 말고 아파트 분양가를 최고로 분양가 상한제 이만큼만 받아. 분양가 상한제. 되시겠죠? 그림 똑같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요 두 개. 자, 얘는 뭡니까? 얘는요. 시장 가격. 시장 가격. 근데 얘는요. 정부가 규제했잖아요. 규제야. 규제니까 규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하게 되면 많이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 요 차이가 생겨.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분양가가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요. 공급은 부족한데 전부 다 살려고 막 엄청 모이잖아요. 이때 주로 추첨해서 당첨만 딱 돼버리면요. 하룻밤만 딱 잡으리면요. 갑자기 하룻밤 딱 자고 났더니 분양가가 이따만큼 피가 올라가 버립니다. 하루 저녁에 몇 천만 원, 몇 억을 쉽게 벌잖아요. 로또 아파트처럼. 그러니까 얘가 뭘 말하죠? 바로 전매 차익입니다. 당첨 받아서 하룻밤만 자버리면요. 엄청난 몇 천, 몇 억의 전매 차익이 생기거든요. 이것만큼 투기 수요가 극성을 부린대요. 투기 수요가 극성을 부립니다. 따라서 분양가 규제하게 되면요. 규제하는 만큼 공급은 부족하다 나왔지. 공급 부족. 서로 당첨받으려고 투기 수요가 전부 투기 수요. 뭐죠? 막 덤비들잖아요. 요 계획만큼 뭐가 생기더라? 전매 차익, 투기가 극성을 부리더라. 이런 내용들이 바로 230페이지입니다. 체크할게요. 자, 2번 효과. 바로 2번 효과. 효과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동그라미 2번 봅니다. 2번요.
2번 분양가를 시장가보다 낮게 설정 밑줄. 낮게 설정. 함으로 또 밑줄 하세요. 수요 증가 밑줄. 수요 증가 초과 수요죠. 공급 감소 밑줄. 다 그렇게 버려들었습니다. 4번 내려 4번. 4번도 첫 줄 밑줄 하세요. 주택 거주사의 생산성이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 감소 밑줄. 공급이 부족합니다. 공급 감소. 5번도 밑줄 하세요. 한 줄만. 분양가와 시장가 차이만큼 전매 차익에 의한 투기 수요가 증가한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분양가 규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33페이지. 선분양과 후분양은요. 선분양과 후분양은 어려운 말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따로 한 번 더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주택 자 정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제 235페이지 보시면요. 자 설명이 다 끝이 나는데요. 235페이지 여백이 많죠. 여백이 많습니다. 그 여백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주세요. 150페이지 적어주고요. 주택의 여과 과정입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 주택의 여과 과정입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은 경우 많은 책들도 정책에 포함시키고 있으니까 정책에 그래서 10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는 여과 과정부터 해서 조세 정책을 살펴봅니다. 잠시 쉬겠습니다.